안녕하십니까. 팔체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손다한증이 심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와 같은 다한증 치료가 정말 어려운 걸까요? 견디고 견디다가 끝내 다한증 수술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지 이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한증 치료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팔체질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한증 개념입니다. 다한증은 과도하게 땀이 많이 나는 병증을 말합니다. 땀의 양상에 따라서 이 온몸 또는 특정 부위에서 소리나 겨드랑이처럼 이런 다한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증상을 보면 이 다한증 증상이 있으면 온몸, 전신성 다한증이라 하죠. 또는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서해부, 회음부, 관절이 접히는 부위 등 국소적 다한증이라 합니다. 국소에 특별히 땀이 많이 납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손다한증입니다. 만약 땀이 나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 땀이 분해되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환원균, 진균 등에 감염되어 모낭염, 백선, 농양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 한 방을 막론하고 다한증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서양의학은 극히 일부 원인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동양의학 역시 다한증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고등학교 여학생 역시 끝내 이 손다한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다한증 수술 날짜를 잡아두었다고 하더군요. 자, 수능 이후에 이 손목 부위의 교감신경을 절제해서 땀 분비를 차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손다한증이 생겼다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해소하지 않고 다한증 수술을 강행한다면 이 몸은 다른 부위에서 손이 하는 겨드랑이나 이 다른 부위에 있겠죠. 다시 땀을 분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다한증 치료라고 할 수 없겠지요. 자, 이번에는 다한증 원인입니다. 자, 동양의학에서는 줄이, 살가죽이 든든하지 못하고 비의 기능장애로 생긴 습열이 기욱, 살과 근육입니다. 기욱에 몰리거나 선천적으로 양기가 허해서 다한증이 생기다고 합니다. 반면 현대의학은 결핵, 갑상선 기능 항진, 급성 열성 전염병, 만성 중독, 신경정신병 등을 다한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 묵계는 두 개념과 달리 이 팔체질적 관점에서 다한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한증 원인은 교감신경 항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 속에서 생겨난 화기와 열기가 습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이 표피에서 땀을 분비합니다. 긴장하면 땀이 나는 원리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특히 더 자극되기 쉬운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흥분됩니다. 일종의 전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인체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각성시켜서 방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몸은 예민해지고 이 정신은 흥분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몸에서는 땀을 분비시켜서 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자, 전투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적의 소나기에서 재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매끈매끈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인, 스트레스와 손다한증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손다한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이가 무슨 싸울 일이 있어 땀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겠죠. 전투 상황이 아니라도 교감신경은 항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이 손다한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팔 체질에 따라 더 심하게 받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몸을 참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음액인 혀를 말리고 화기와 열기를 동하게 만듭니다. 즉 음어화동을 촉발하는 음양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부교감신경은 음적 신경이고 이 교감신경은 양적 신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항진되면 교감신경도 덩달아서 항진되겠죠. 그에 따라서 땀이 분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음식과 손다한증 원인입니다. 자, 아마 음식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서 이 손다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맵고 짠 음식, 닭고기와 같은 열이 많은 음식, 양적인 육류 등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로 인해서 몸에서 자꾸 열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식이 특히 더 해로운 체질이 있습니다. 보통 각종 화학식품이나 밀가루 음식도 손다한증에 영향을 줍니다. 이들 음식은 전부 다 간에 큰 부담을 주고 혈액에는 독소가 쌓입니다. 그런데 간은 수렴 및 하강, 그리고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 상해서 이런 역할을 못하면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스트레스와 잘못된 음식 섭취가 바로 화기를 동하게 하고, 그래서 간이 상하면 간열과 음액, 혈과 진액청, 이런 걸 음액이라 합니다. 이런 음액이 메마릅니다. 음액이 부족해지면, 즉 음어해지면 화기가 동해서 동하게 되고, 이걸 화동이라 하죠. 동하게 되고요. 즉 음양의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양적 신경인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손다한증 원인과 팔체질 관련성입니다. 앞에서 잠깐 그렇게 운을 뗐는데요. 이 다한증 역시 팔체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면 손다한증이 생기는 쉬운 체질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간이 약한 체질입니다. 한국에는 간이 약한 체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 묵계가 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간이 약한 체질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이 스트레스에 훨씬 더 취약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경쟁 속에서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역시 간 건강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커피, 빵, 우유, 미국산 수입 밀가루, 밀가루 음식, 맵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육효 섭취, 카페인 음료, 화학 청량 음료 등이 되겠죠.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에서 각종 건강식품, 홍삼, 인삼, 녹용, 공진단, 경옥고 이런 것들을 섭취토록 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간을 상하게 하고 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많이 있지만 게다가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학생들은 수면 시간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면 부족은 간을 지치게 합니다. 간이 무너지면 독소, 노폐물, 피로물질 배출이 어려워져서 피로가 쌓이게 되고 혈액은 탁해집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짜증나게 해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손다한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한증과 손다한증 원인을 바로잡지 않고 어찌 다한증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출발은 역시 팔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체질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 다한증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내용을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손다한증 후기와 다한증에 좋은 음식 등에서 조금 더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